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권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히어로 두 분.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입원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이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분쟁들이 정말 대표적인데요.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입원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에요.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입원비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아졌어요. 오늘 입원비를 어떻게 사용하면 득인지, 반대로 어떻게 사용할 경우 독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입원비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다쳐서 상해로 인한 입원도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중환자실 입원비, 상급병원 혹은 종합병원 입원비, 암 입원비 등 입원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입원비의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입원비라고 하는 게 그냥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지금 혼란스러워요. 입원하면 나오는 게 입원비 아닌가? 안 그래요? 네, 우선 실손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엔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을 찾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보험이 되는데요. 실손 의료비는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눠져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입원 시 한도와 통원 시 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입원 시 5천만 원, 통원 시 20만 원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그럼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손이 있는 분들은 입원비를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실손에서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실손마다 상이하지만 나는 100% 보장받아 혹은 80%, 90%, 70%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나는 입원비가 없어도 실손에서 보장받겠다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나는 실손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보험은 모두 구비를 해놨지만 실손에서도 입원비를 받지만 그래도 입원 관련된 보장이나 보험금을 조금 더 채우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우선순위를 정해서 채우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를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가입한 기본적인 보험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렇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입원비와 관련된 보험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우선 나에게 있으면 좋은 입원비 첫 번째는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입니다. 이거 네.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최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보통 같이 있으면 또 좋은 두 번째 담보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입니다. 네, 이유는 정말 효율적인 담보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비갱신형으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2,000원대예요. 싸네요. 네, 생각보다. 40대 기준으로 2,850원으로 1인실 하루 입원 시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년 납 기준으로 총 68만 4천 원을 납입하면요.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1박 2일만 입원해도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1인실 입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죠. 만약에 면역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운 좋게 1인실 입원이 가능하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 뒤로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액을 계산하면서 채워나가면 나에게 필요한 담보를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100세까지 납입하는 금액은 68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100세까지 지금부터 이틀만 입원하면 사실은 납입했던 것 그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에 대한 문의도 조금 오세요. 왜냐하면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다음으로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를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방법은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으세요. 혹시나 모를 상황 중 큰 사고를 대비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보장 역할을 해주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상해 중환자실 입원비도요. 1,000원, 2,000원대예요.
근데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열흘이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실손 의료비도 받고 얘도 또 받기 때문에 저렴한데 큰 보장이 가능하죠. 보통은 입원비 특약은 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실손으로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쓴 돈이고 그 돈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가지고 있으면 빼라. 네. 입원비 특약은 비싸고 받는 돈은 크지 않다. 근데 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자주 안 한다. 왜냐하면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많이 안 시켜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가져가지 말아라. 네. 보통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입원비 특약 필요하다면 이것부터 가져가라. 근데 또 이것부터 가져가라가 굉장히 또 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뭐라 그랬죠? 보장 상급병실? 네, 그렇죠. 상급병실은 또 갈 확률이 높지도 않은데 네. 그거가 1순위예요. 그렇죠. 네. 1순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조그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급종합병원은 굉장히 저렴해요. 총액을 따졌을 때 내가 이틀만 입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거 이상으로 받고요. 또 사실은 요거는 문의가 어떤 보험을 좀 더 채우면 좋을까요? 요거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어떤 보험을 저는 보험이 너무 많아요. 빼면은 뭐부터 빼야 될까요? 그랬을 때 방금 쭈디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면 지금 궁금증 똑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두 해소시켜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동차 사고처럼 상해 사고 시에 보장이 된다. 운동 중에 만약에 다쳤다. 우리 혁준 전문가님이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그때 만약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운동 중에 이제 상해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 분명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응급실로 가는 제 동료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아, 굉장히 많은 곳에 동료가 있네요. 네, 많은 곳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보장을 채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 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보험료로 저는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조금 줄이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담보를 줄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그렇죠. 이것도 해주시는데요. 중요해요. 네. 불필요해 보이는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궁금해하세요. 사실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하다면 좋은 담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나 불필요한 담보일 거예요.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담보는 중복가입이 되어 있거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싼 담보들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담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 입원비와 상해 입원비입니다. 네, 맞아요.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그러니까는 입원했을 때 단순히 뭐 2만 원, 3만 원 받는 이런 것들은 보험을 줄이고 싶을 때 제외하면 좋을 보장이다. 특약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이유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요.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 경우 왜 입원비를 줄이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 지금 입원비를 갖고 계실 경우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40세 기준 하루 3만 원씩 하루에 매 1일당이요. 지급되는 입원비 보험료는 질병 입원비 3만 원당 12,267원. 상해 입원비는 2,985원입니다. 합계가 15,525원이고요. 40세분 기준이세요. 20년 납으로 총액을 따지면 360만 480원이세요. 자, 여기서 하루에 입원비 얼마 나오죠? 3만 원이죠.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22.016. 그러니까 016은 없으니까 123일을 입원해야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그 이상 입원해야지만 하루에 3만 원씩을 더 받게 돼요. 열흘이면 30만 원. 그럼 내가 총 360을 내고 내가 123일에서 입원을 일단 했고 그럼 이제부터가 내가 이득이 되는 구간인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손이 없을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 나오지? 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이 없는 분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123일이나 입원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퇴원하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많죠. 중요한 건 그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질병 상해 입원비를 제외하면 보험료를 매월 또한 15,520원씩 줄일 수 있어요. 총액은 360이고요. 만약 입원비를 채우려는 분들에게도 가장 나중에 채우면 좋은 담보를 확인한다면 질병 상해 입원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돈이 나갈까 봐. 아플 때 큰 돈 나갈까 봐 드는 게 보험이다.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입원비 특약은 큰 돈이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손으로 보장이 되니까. 네. 실손으로 내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제외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4세대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입원비 특약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자기부담금으로 도로 받는 게 3만 원밖에 안 돼요, 하루에. 네. 그러면 그걸로 내가 부담한 금액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도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루에 들어야 되는 돈, 나가야 되는 돈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나가는 뭐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1인실 뭐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은 들어둘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건 또 가격도 저렴하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둘 필요가 있되 그냥 단순 입원비 특약은 가격도 비싼데 주는 돈도 많지 않다. 이런 걸 굳이 들어둘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험료가 내가 매달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좀 부담이 크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정리정돈을 해볼까? 스스로 한번 해볼까? 스스로 한번 내 증권을 보고 정리정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그럼 증권을 열었을 때 이거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중에 하나가 입원비 특약이다라는 거를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게 10,000몇천 원씩 나가고 있다면 요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매달 그 돈이 여윳돈으로 자리를 잡겠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두 분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의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어렵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도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여기저기 아는 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선택지 중에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고민돼서요. 평소 즐겨 듣는 돈키호테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10주 차고요.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보험을 가져가고 싶은데 불필요한 담보보다는 정말 필요한 담보 위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주세요. 자, 우선은 기다리던 아이를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 좋겠어요. 일단은 요즘에 저출산 문제들 너무나 심각한데 그리고 난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기분 좋은 사연을 오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준비해야 될 태아보험에 대해서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 어떤 담보, 어떤 특약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태아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의 스텝으로 나눠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혹시나 건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나 불편하게 태어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담보를 정말 많이 놓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아기가 태어난 후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혹시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해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 그 상황에 맞춰서 담보를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임신 10주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데요. 태아보험이요. 16주 안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임신하고서 15에서 16주쯤에는 무슨 검사할까요? 기형아 검사 하게 되죠. 아, 기형아 검사. 맞아요. 근데 기형아 검사를 한 후에 혹시나 이상 소견이 있다면 물론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보통은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방금 담보 조정을 얼핏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보충하자면 네.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담보를 나중에 저는 요게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좀 더 넣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네. 하지만 제외하고 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나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걸 발견한 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아보험은 이미 태아보험의 보장이 든든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중요해서 든든하게 넣으셔야 돼요. 왜냐? 든든하게 넣게 되고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걱정이 없겠죠.
태아보험은 여러분 혹시 가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입을 할 때의 보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보험료가 가입할 때의 보험료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보험료 이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한번 더 보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태아보험은 같은 담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의 보험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암 진단금 5천만 원이 태어나기 전에는 보험료가 1,195원이었는데 태어난 후에는 1,995원으로 바뀝니다. 비싸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는 진단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 이후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입원비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에 보험료가 더 비싸요. 네. 태아보험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요. 이런 특약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도 하기 때문에 태아 등재를 하면서 줄일 담보들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꼭 필요한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담보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 갓 난 아이들은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우선 아이들의 피부가 노랗게 이렇게 얼굴에 황달. 정답. 황달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유 수유를 잠깐 끊기도 하거든요. 황달 같은 경우는 정말 10명 중 6, 7명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되게 발병률이 높아요. 실제 생애 첫 주에 아이 전체 아기 60%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질환인데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이 노랗게 떠요. 그럼 아기가 치료를 받는데 자 이때 갓 태어난 아이가 치료를 받습니다. 통원하지 않아요. 엄마 입원해 있잖아요. 그럼 엄마와 같은 병실에 옆 침대에 같이 아이가 누워 있을까요? 신생아인데? 갓 태어난 아이는 아니겠죠. 네,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큐베이터를 보통 집중 치료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죠? 네, 어른들로 치면 중환자실이에요. 맞아요. 네, 인큐베이터는 즉 중환자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아보험을 상담할 때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는 최대로 하면 1일당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 특약만 약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네, 그쵸? 비싸다. 많이 비싸죠. 비싸요. 보통 10개월 동안 임신하기 때문에 이 특약의 보험료만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 인큐베이터에 하루 입원하면 5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죠. 그런데 황달은 하루만 입원하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렵죠. 네. 못해도 3, 4일, 많으면 10일. 그럼 얼마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10일만 입원을 해도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통해서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또한 실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는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치료한다고 하면 보통 인큐베이터 치료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 담보를 넣는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가져갈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나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외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보통 태아보험은 입원비, 중환자실 입원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보장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험의 질이라고 할까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태아보험에서 선천 이상 입원비, 뭐 질병 입원비 등등 다른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담보는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이 보험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특약 근데 너무 비싸니까 네. 내가 한 달에 매달 4만 원, 뭐 몇만 5만 원씩 원. 이거 네. 4만 원, 5만 원씩 이거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거지만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뺐어요. 우리 태아보험에서.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나머지로만 보장을 받는다 그랬을 때 문제 하나 없어요. 실손이 있죠. 실손에서 입원비 한도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더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치료를 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를 넣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든 무조건 지급되니까 너무 좋습니다인데요. 왜 아이를 하나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가 첫 아이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크게 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담보고요. 아이가 지금 둘입니다. 셋째를 임신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실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실손 이외에 뭐 다른 특약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천 이상 수술, 선천 이상이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특약들을 추가로 반드시 넣잖아요. 그거는. 네,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 크게 손해를 보거나 크게 이제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질병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면 우리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갓난 아이일 때 인큐베이터 가는 확률이 저희가 아까 황달 같은 경우도 6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경우보다 길게 입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아주 높게 말씀드리는 그렇죠. 이유입니다. 왜냐면 네. 청구를 도와드릴 때 중환자실 입원비 인큐베이터가 있는 분들은 너무 놀라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고. 그렇죠. 왜냐면 네. 아이가 이제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마음이 정말 그럼요. 안 좋으실 네. 거예요. 근데 치료비 또한 사실은 크다라고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여기서 많이 아이 치료만 전념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꺼낼 수 있는 게 요 담보가 있는 분들에게는 왜냐면 실손에서도 받고요. 중환자실 입원비에서도 하루에 50만 원. 그러니까 네. 10달 동안 낸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태아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지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없어도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태아보험의 질병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또 설명 네. 주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신생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골절입니다. 늑골 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거의 막달이 되어서 출산이 임박하면 아이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출산할 때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의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아이의 팔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이럴 있어요. 때 자칫 산모나 아이 둘 다 힘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빨리 빼내야 해요. 그런데 이때 산소 공급이 문제가 돼서 엄마와 아이가 둘 다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거나 수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정말 빨리 빼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빨리 빼내다가 갓난아이 늑골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선생님이 그 신생아의 뼈에 금이 갔을 경우 어른들처럼 예를 들어 핀을 박는 수술을 말도 한다라든가 안 되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붕대로 꽁꽁 감아놔요. 작은 팔에. 네.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온몸을 꽁꽁 감아놔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입원실 사실 이것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입원비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태로 그냥 두지 않아요. 어디 들어갈까요? 인큐베이터. 맞아요. 그런데 뼈 붙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경과에 따라 30일씩 입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환자실 입원일 때 50만 원이 있다면 좀 든든하죠. 물론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실손보험도 같이 준비해서 실손보험의 병원 혜택 70에서 80% 정도 보장해 주는데요. 그것도 받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담보를 필수로 넣게 되면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네. 이 담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했을 때 태아보험료의 보험료가 다른 경우보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보험료는 언제라도 저희가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또 한 가지 고려를 하실 점이 태아보험이 우선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아이가 아프면 누가 케어하고 보살펴주죠? 엄마와 아빠죠. 하죠. 네. 그런데 만약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 보험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아이 보험이라는 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애를 안 낳아서 네, 맞아요. 어떻게 애보다 엄마 아빠가 내가 먼저야 이 생각을 하겠어요. 예, 그쵸. 물론 나도 안 낳아봤습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애보다
엄마 아빠 보험 먼저 해놔야 돼요. 애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먼저 자기 걸 챙겨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우리가 요거는 그건데 뭐냐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보험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예. 근데 맞아요. 그게 안 되지. 그쵸. 내가 돈이 마음이- 딱 5만 원밖에 못 써. 그럼 이 5만 원은 애를 위해서 쓴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럴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면은 중요도를 나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그렇죠.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뭐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 왜 우리가 아이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태아 보험도 제가 이제 조카가 얼마 전에 생겼으니까 태아보험 너무 비싸더라고요. 오, 진짜 맞아요. 필요하다. 방금 전에 두 분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특약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요. 이거 엄마 아빠 된 마음으로 이 특약 혹시 모르니까 정말 혹시 모르니까 드는 게 보험이니까 혹시 모르니 10개월 뒤에 아이 태어나서 건강하면 그때 없애면 돼요. 10개월 동안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혹시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돈을 어차피 내야 돼요. 엄마 아빠는 혹시 모른다는 그 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한 건데 포기를 못 해요. 진짜 돈이 비싸요. 그거를 내다 보면요. 10개월 동안 진짜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음. 저출산이잖아요. 맞아요. 나라가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올성해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거 뭐 신생아 문제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저희 기수감독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도지사님?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태아보험 가입할 때 어떤 보장을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당황하지 말아요. 아직도 나한테 당황할 게 남아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실손에서 입원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입원비를 채워 넣으려면 상급 병원 1인실 입원비가 가성비 좋은 담보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반대로 보험료를 감액하고 싶으시다면 질병 입원비와 상해 입원비 금액을 더해서 나눠보세요. 며칠을 입원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도움이 됩니다. 네. 보약 레시피 시간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